자, 그 다음에 집중 확보 지점에서 이제 플로팅 확보 지점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뒤쪽에 강하게 앞쪽으로 일직선 라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점에 만들 때 뒤쪽으로 앞쪽으로도 일직선 라인 한 줄씩만 플로팅 시킨 거예요. 한 줄씩만. 그 다음에 지금 Y 패턴 같은 경우는 내가 앞쪽으로 두 개, 뒤쪽으로 하나, 이런 걸 우리가 Y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이건 일직선으로 써다, 이건 Y 패턴으로 나갈까, 아니면 여Y 패턴으로 나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맨 오른쪽은 Y자의 역방향,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가장자리 쪽을 방향을 보고서 이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 패턴, Y 패턴, 역 Y 패턴, 그 다음에 X 패턴, 이렇게. 요거는 좀 X자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런 형태로 열십자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X. 지금 건축물로에서 이쪽 건축물과 저쪽 건축물에서 서로 지금 그 옵셋 구조 방식을 하기 위해서 확보지점을 구축한 건데요. 지금 뒤쪽으로는 지금 3개를 통해서 더 강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중 확보 지점인데, 집중 확보 지점에 플로팅 확보 지점이 있고, 플로팅 집중 확보 지점에는 일직선 패턴과 Y 패턴, 여Y 패턴, X 패턴 4가지의 패턴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한 장을 딱 보고 우리가 왜 당구 칠 때 3쿠션에 대한 생각을 하듯이 마찬가지, 내가 요구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뒤쪽으로 단일 지점,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야 되네, 그 다음에 메인과 확보 지점의 위치, 그리고 없네, 그러면 플로팅을 해야 되는데, 플로팅의 뒤에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무지 길다? 그러면 공유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일직선으로 갈 것이냐, Y로 갈 것이냐, 여Y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게 3쿠션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설계했다가 지웠다, 설계했다가 지웠다를 갖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 훈련탑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요구자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요구자가 마늘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확보 지점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이 요구자한테 로프를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죠. 항상 뭐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 어떤 건물을 들어가든 저쪽 이 건물에서 만약 저쪽으로 내가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확보 지점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자, 강한 플로팅 확보 지점은 반드시, 강한 플로팅이라고 하는, 강하다는 지점은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범프루프 앵커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다가 플로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다가 확보 지점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얘를 메인 컨트롤과 확보 컨트롤 다 여기서 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 뒤에 3개 이상의 후방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후방 연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3개가 균등하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운데를 좀 강하게 당겨놓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당겨놓으면은 힘을 받으면서 거의 좀 일정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조금 잘못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좀 헷갈리는 부분. 교재에 제가 기술을 다 해놨어요. 그 책에 강한 플로팅 확보 지점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Y 패턴과 여Y 패턴에 대해서 장단점도 약간의 좀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마늘에 이거죠. 내가 뒤로 한 줄 가고 앞으로 2줄 갔어요. 얘는 마늘에 이 지점이 좀 높였어요. 그럼 얘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뒤로 2개 가고 앞으로 하나 가는 거하고 앞에서 2개 하고 뒤로 하나 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셀까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좀 비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개가 있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질 않죠. 이쪽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얘가 당겨주고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얘가 당겨주잖아요. 근데 뒤로 가고 앞으로 하면 얘가 당겨주는 힘에 얘가 버티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확보적으로 구축하는데 선택사항이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자, 강한 플로팅 확보 지점은 뒤에 무조건
후방 연결 백파이가 3개 이상이 가야 된다는 거. 최소 3개가 돼야지만 이 지금 앞에 있는 저 지점에다가 메인과 우리 학고가 이제 다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줄 다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학고 지점 중에 교두보 플로팅 학고 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설악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금성에 가보면 아이들이 쭉 넓게 있는데 나무들은 이쪽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럼 절벽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는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내가 지점을 끌고 가서 여기다 하나의 지점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옥상이 굉장히 넓어요. 확보 지점은 저쪽 그 벽 따라 쭉 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가장자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한 3분의 2 지점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m 넘는 곳에서는 한 3분의 1 지점 앞에다가 뒤쪽으로 연결돼서 그 나무를 여기다가 확보지점 하나 더 추가로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또 확보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교두보를 갖다가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직선으로 뒤에 나무 하나에다가 강한 나무 하나에다가 바로 해서 집중 확보 지점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가 이제 메인 컨트롤 장소가 되는 거죠. 메인 컨트롤. 네, 거기서 컨트롤 시켜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마이너스 3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게 개의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교두보에 대한 플로팅 확보 지점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조금 안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저기 있는 곳에서 그냥 모든 컨트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는 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굳이 멀 필요가 없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저 뒤에 거를 앞으로 먼저 좀 이동시킨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직선 패턴은 활동 구역이 저기서 좌우측으로 약 15도 정도로 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로프에 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Y 패턴 가장자리에서 봤을 때 Y자면 앞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뒤쪽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활동구역 범위가 넓죠. 요 지금 그 앞쪽에 두 개가 다 있는 그 범위 전체가 로프를 움직여서 이동시킬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로프에 쓸림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과의 패턴 마찬가지 뒤에 있는 두 군데의 확보지점을 통해서 앞으로 나와서 똑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플로팅 확보지점과 동일한 지금 원칙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 Y 패턴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활동 범위는 그 뒤쪽에 있는 X자 방향으로 선을 걷을 때 나오는 그 구역이 활동 범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자가 그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저기서 설치해 놓고 그만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X 패턴 마찬가지. 지금 요것도 이렇게 활동구역 범위가 넓죠. 근데 물론 이거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로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직선 패턴이 로프도 가장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술 테크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거 지금 X 패턴으로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줄이 없으니까 그냥 일직선 패턴으로 가야 돼. 그럼 일직선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단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무조건 뒤쪽이잖아요. 그죠? 얘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방향 전환에 대한 확보지점은 마찬가지. 방향 지점의 부분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방향을 틀은 거고 이 부분에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확보지점이 더 큰 힘을 받느냐 저 확보지점이 더 큰 힘을 받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표에 있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어때요? 90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방향 전환하고자 하는 그 확보점이 더 강한 힘으로 견뎌야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뒤쪽에 있는 이 확보점보다 얘가 약한 나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각을 벌려줘야 되는 거죠. 각을 벌려줘야 얘가 실제 하중보다 적은 힘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120도가 1대1 대 1이니까 120도보다 멀어지면 실제 하중보다 적은 힘으로 얘는 건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뭐 도로상에서 차량을 배치해서 꺾어서 각도를 줄 때도 마찬가지. 차량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냐에 따라서 각도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